배정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지난주는 인류가 술을 빚기 위해 농업을 시작했다. 뭐 이런 이제 가설, 네. 양조장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조금 더 그 인류의 기원, 술의 기원을 찾아가는 의미로 네. 고대에 있었던 맥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맥주 이야기. 네. 그럼 이 언제적 맥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고대 맥주라고 하면은 고대 맥주를 하면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13,000년. 13,000년. 예, 구석기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 전에 가장 오래된 양조장은 언제였느냐라고 예. 해서 발견된 것이 9,0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맥주 양조장이라고 불리는데 중국의 허난성의 지하우 지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니 그 가장 먼저 네. 라고 하는 게 2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됐고 예. 그 전에 것.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것이라 불린 것이 바로 중국의 유적이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두 개가 섞였었어요. 네, 지난번에 네. 이스라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중국에서 또 이런 유적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 네네. 그게 좀 두 가지가 좀 헷갈렸고 또 하나 좀 헷갈린 게 네. 중국 하면 고량주인데 왜 맥주를 갑자기 얘기하시나? 그게 좀 제가 좀 헷갈려.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되게 중요한 헷갈렸거든요. 말씀이신데요. 네. 고량주 증류주잖아요. 예. 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원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몽골이 이슬람에서 그 증류 기술을 가져다가 중국에서도 이때부터 이제 고량주가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증류주가 아니라 네. 우리 뭐 막걸리 비슷한 그쵸? 종류 생각하면 발효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걸리 우린 뭐 막걸리라고 하지만 네네. 중국에서 술을 담아 마셨다고 하면은 네. 뭐 밀이나 이런 걸로 마셨으면은 네네네. 뭐 맥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경우는. 그래서 네. 이게 왜 맥주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네. 이게 발견한 사람이 동양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맥주야. 그렇죠. 동양의 곡주는 다 그 사람의 눈에는 다 맥주입니다. 그럼 막걸리였을 수도 그래서 있겠는데. 막걸리였을 수도 있죠.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고고학자가 여기를 발견했다면 네. 세계 최초의 막걸리는 뭐 중국 허난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의 국적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저도 그 세계 최초의 막걸리 유적이 있다. 네네. 그게 어디 몽골 쪽인가 어디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그래요? 저는 제가 처음 들은 것 같기는 듣는데요. 하거든요. 그게 여기인가? 그래서 또 그게 갑자기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구나. 거의 뭐 1만 년 전이기 때문에 예. 거의 여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발견하신 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분자 고고학 교수인 패트릭 맥거번 교수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원래 그 술의 인디아나 존스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술에 관련된 세계사 고대사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유명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곳이 이제 중국 최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양조장 인정을 받았고 당시 재료를 보니까 뭘로 만들었느냐? 네. 쌀이나 여기에도 꿀이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각종 과실들. 이거 어떤 술이에요? 쌀, 꿀, 과실 이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 꿀, 과실 술이죠. 네. 그러니까 꿀을 가지고도 실은 술을 만들 수 있고 과실 가지고 술을 만들 수 있고 쌀 가지고 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복합적인 이제 곡주가 베이스가 돼서 꿀과 과실로 맛을 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네. 당시에 그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술은 꿀술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전에 한번 서양 역사에 있어서는 꿀술이었다. 네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근데 우리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맥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걸쭉한, 네. 걸쭉하게 발효시켜가지고 뭐 네. 빵으로 만드는 맥주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던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걸로는 가장 오래된 게 이스라엘 것, 네. 13,000년 전. 네. 그리고 그다음이 중국 것, 9,000년 전. 음. 그리고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은 먼저 수메르 문명이 한 기원전 5,000년 전. 네.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4,000년, 3,000년 정도로 봅니다. 맥주에 관련해서는, 술에 관련해서는. 아, 네. 순서가 이렇게
질문 그런데 네. 또 언제 우리나라에서 이 역사를 뒤집을지 어떻게 그렇죠. 하겠습니까? 예, 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만 년 이상만 되면 뭐.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런 게 알겠습니다. 나오고요. 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 중국 지하오 지방에서 발견된 허난성의 지하오 지방에서 발견된 그 스타일을 가지고 미국의 맥주 양조장에 복원을 해요. 그래서 샤또 지하오라는 이름의 제품을 만들어서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많은 호평과 신기함을 좀 받은.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 스타일을 복원해 나간다는 것들이 맥주의 하나의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집트인들이 마셨다고 하는 맥주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맥주는 복원 안 합니까? 이거는 복원이라보다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그 방식으로?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요, 네. 빵집이 있어요. 빵을 만드는. 네.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양조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빵집에서 빵을 만들면서 맥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같이 병행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들의 그 맥주 양조법이 뭐냐면은 빵을 끓는 물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끓는 물에 집어넣는. 네,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빵이 풀어지면서 죽처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당화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막걸리가 아니고 맥주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즉 맥주의 기원은 우리가 지금 뭐 보리로 만든 뭘로 만든 하지만 결국 빵이 더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맥주에 대해서는 뭐 우리 디자이너기도 아시겠지만 액체빵이라 많이 불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빵으로 만드는 맥주가 예.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빵 맥주. 빵맥주. 근데 우리는 네. 빵맥주라고 부르지만 네, 부르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름이 크바스라고 합니다. 크바스요? 크바스. 네. 왜 크바스라고 했을까 또 궁금한데. 네. 이게 어디서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비교적 이슬람 문화권과 가까운 중앙아시아, 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러시아, 동유럽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로 크바스라는 이 빵 맥주가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막걸리 문화와 정말 비슷합니다. 네. 뭐냐면 저 어릴 적에 할머님이 남는 밥으로 또는 식은 밥으로 뭘 만들어 주셨냐면은 막걸리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제주의 신달이라고 있잖아요. 네, 신밥으로 맞습니다. 만든 네. 맥주. 그것도 맥주가 아니라 막걸리. 막걸리죠. 예, 그것도 예, 실은 맥락이 비슷한 거죠. 그거 마셔봤는데 진짜 네. 맛있었어요. 좀 새콤새콤하기도 하고 네. 살짝 그 보리 알갱이 맛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역시 탁주처럼 약간 좀 뿌연 그런 네. 느낌인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실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금 제주도의 신다리 같은 그런 문화, 즉 식은 밥으로 특히 식은 보리밥이나 좁쌀밥으로 막걸리 만든 문화가 우리가 있다면 이 크바스라는 빵 맥주는 뭘로 만드냐? 바로 먹고 남은 빵을 가지고 만드는 맥주였어요. 그때는 먹는 식량이 엄청나게 중요했을 테니까. 그렇죠. 곰팡이도 피고 좀 그쵸. 뭐 우리 쉰밥처럼 네네네. 좀 남거나 그러면 네네. 또 버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넣어서 끓여서 네. 맥주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마셨다. 네네네. 어차피 발효 과정은 뭐 썩는 과정하고 비슷한 알코올도 거니까. 일어나고 하면 또 살균도 되고 하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맥주는 왜 우리 한 번도 맛을 못 보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맥주에서 음료로 바뀌어버립니다. 음료로요? 네. 뭐냐면 이가 전에 저희가 우리 한번 그 미국의 금주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1920년도부터 1933년도까지 있었는데 실은 1900년대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이 발효주, 즉 맥주나 와인에도 알코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술에 대해서 약간 금주법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도 뭐 독일 뭐 이런 쪽이 다 약간 알코올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금주법을 지정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술도 못 마시지만 특히 집에서 술을 빚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맥주에서 맥주 식혜와 같은 형태로 바뀐 거예요. 알코올을 다 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 발효 거기까지 알코올이 발효되기 전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이 빠지면서 오히려 약간 그 자양강장제라든지 약간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로 바뀌는데 그 러시아 국민보건협회에서는 아예 이거는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다라고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뀐 형태가 어떤 거냐면 그 탄산도 살짝 있어서 우리 것으로 비교하면은 이제 보리탄산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약간 구수한 보리 그 네. 맛, 맥주 맛보다 좀 더 고소한 맛이 있는 뭐 탄산 들어간 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음료수? 그래서 이러한 크바스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콜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보리 뭐텐 뭐 이런 것도 어. 있었고, 예. 실은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지금도 판매되나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그 보리 땡 이거는 최근에 1년 전에 복원이 다시 됐어요. 아 예, 그래요? 멈췄다가 그 콜 이거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저도 답답하네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예, 예. 추억이 음료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에서 먹던 그 보리탄산 음료가 네. 이 빵맥주에서 그 발상을 얻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보리탄산 음료를 보면은 색깔이 좀 검죠. 네 맞아요. 그렇죠, 검죠. 예. 예. 약간 원래- 우리 보리차물 같은 맞습니다. 색깔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좀 검은데 원래 이 크바스라는 빵 맥주는 좀 네. 더 옅었어요. 좀 뭐라고 황금빛 모양이기도 하고 이렇게 검지 않았는데 이게 미국에서 가장 유행한 미국이 전 세계로 퍼뜨린 그 청량음료 있지 않습니까? 콜라. 예. 예, 콜라가 검은색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음료도 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예, 근데 검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예. 콜라는 캐러멜 소스를 넣어가지고 검게 만들고 예. 이 보리 탄산 음료는 검은색이 보리를 구워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겁니다. 보리를 볶아가지고요. 예, 볶아서. 우리 흑맥주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살짝 덕는다는 느낌이고, 아. 아니 새까맣게 약간 볶아서 태운 맛을 좀 넣어서 예, 보이게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리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시는 좀 흑맥주와 비슷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이게 다 이렇게 막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대에 빵으로 빚은 맥주가 있어서 그게 중앙아시아 넘어가서 동유로 와서 우리나라로 보리 탄산 음료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라는 게 좀 살펴보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인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국가와 민족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큰 세계를 진짜 좀 넓은 시야로 네.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술이 또 제가 저에게 또 알려주는 또 고마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근데 박학다식하시잖아요. 아이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네네. 고대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술을 제가 마셔본 적은 없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고대 있어요? 방식으로 만든 술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는데 예. 이 술의 이름이 뭐냐면 계명주란 술이고 계명주. 유래를 찾아가면은 고구려까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뭐 정확하게 고구려에서 빚었다기보다는 고구려에 이런 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구려면 우리 기원 전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초의 기록은 서기 500년 정도에 쓰였던 중국의 제민요술이라는 농업 서적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거기 나왔던 그 계명주라는 술의 이름이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술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왜 계명주예요? 네, 술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는 닭개자, 예. 명은 울명자. 뭐 주는 당연히 술주인데 닭개자, 닭이 울명자, 울기 전에 완성되는 술입니다. 즉 뭐냐면 예. 저녁에 빚어서 다음 날 새벽 황혼역에 완성된다는 술. 아니 무슨 술이 그렇게 빨리 익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완성되는 술이어서 뭐 원데이 술, 즉석술 이던데 이게 그래서 사계절 중에서 언제만 되냐면 예. 여름만 됩니다. 발효가 잘 되는. 그렇죠, 이제 더우니까. 발효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맞습니다. 대신 도수는 굉장히 낮죠. 제주도 신다리처럼 뭐 2도, 3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술의 이름이 여름 하자를 써서 하계명주라는 이름으로 초기엔 불리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이거 같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의 레시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엿기름을 넣고요. 그리고 쌀을 넣습니다. 네. 근데 엿기름이 그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메가. 예. 네, 바로 보리의 원료가 되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엿기름을 가지고 뭘 제일 많이 만드냐면 식혜를 많이 만들잖아요. 예. 예, 근데 식혜를 만들지만 실은 그거 갖고 맥주도 많이 만들죠. 그렇군요. 네, 예. 같은 말이에요. 몰트예요, 그게 엿기름이. 예, 그래서 이 계명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엿기름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만드는 술이고, 다만 이제 현대에 있어서 이 계명주는 이 문헌에 있는 것처럼 뭐 하루 만에 완성되고 이러진 않고 한 10일 정도를 보통 이제 발효시키는 좀 빠른 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디서 지금 이걸 계속 만들고 있습니까? 원래는 평안도의 술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월남을 하셔가지고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걸 명맥을 잇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름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대량 생산하거나 많이 생산을 그러진 않아요. 이참 이런 술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맞습니다. 찾아보질 않아서 맞습니다. 또 흔하게 좀 접할 수가 없어서 못 마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안타깝네요. 복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 이렇게 빵으로 맥주를 만들었다면 예. 우리나라에서 떡으로 술을 많이 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떡, 대표적인 그 제주도의 떡이 오메기떡, 오메기떡. 예. 오메기떡으로 빚은 술이 고소리술. 오메기술. 오메기술. 네. 오메기술을 증류하면 고소리술입니다. 고소리술. 예, 네. 조금 네. 아까우셨어요. 이거 거의 맞추실 뻔했는데. 예. 잘난 척하려고 그러다 이게 안 됐네. 한 다리를 제가 건너뛰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 나가셨습니다. 이게 참 그러면 결국 네. 죽이나 빵이나 떡이나 밥이나 네. 다 술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실은 뭐 당근으로도 술 만들 수 있고요. 팔아도 술 만들 수 있고 뭐 세상에 못 만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술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하다. 그거를 우리 선조들이 기록을 잘해서 우리가 좋은 술을 또 마시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맥주의 유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서 개명주, 네, 그다음에 신다르기까지 우리가 네. 오메기술, 오메기술까지 네, 얘기를 오메기술까지 해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참 이제 세계사를 한번 훑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더 큐어의 Friday I'm in Love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